중심이 3, 마이너스 2 반지름이 R인 원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원 같은 경우는 이 중심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하는 게 편합니다. 이게 특징점이라고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평행이동하면 원의 중심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중심이 3, 마이너스인데 x축 대칭을 했어. x축 대칭을 하면 중심이 뭘로 바뀌죠? y의 부호만 바뀌니까 3, 2가 새로운 중심이야. 반지름은 여전히 변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점을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뭘 해야겠어요? 음, 원방을 만들어서 대입을 해도 되겠지? 자, x 빼기 3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해놓고 지나는 점은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요 4,5를 대입을 하시면 4에서 3 빼니까 1, 5에서 3 빼면 2니까 9죠. 그래서 r제곱이 10이므로 최종적인 r값을 구하라 했구나. 따라서 r이 루트 1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이제 식을 활용한 거고 개념을 잘 이해를 해보면 원이라는 아이는 지금 여기에 원의 중심이 있고요. 원 위의 점이 하나 있는 거야. 근데 이 위의 점이 지금 4,5가 되는 거지. 4,5를 지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원의 중심은 3,2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뭘 활용한다? 원의 정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원의 점까지 거리는 반지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길이가 반지름이다. 근데 우리가 찾는 게 반지름이었다. 따라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하시면 4에서 3 빼서 제곱 1, 5에서 2 빼서 제곱 1 해서 루트 10이 바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찾으셔도 됩니다.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원이 원점 대칭이래. 그러면 특징점을 가지고 확인하자. 원의 특징점은 중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b 이게 중심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원점 대칭은 x, y 부호가 다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면 얘는 빼기 1, 빼기 2로 바뀌는 거야. 그쵸? 그 얘기는 이렇게 더해서 0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녀석이 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뭘 해도 상관없어요. 어찌되었건 마이너스 a에다가 빼기를 붙인 a가 빼기 2라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1에다가 빼기를 붙인 1이라는 친구가 b라는 얘기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원이 있고요. 원점 대칭이래. 자, 그러면 특징점, 원은 특징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했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원의 특징점이 원의 중심을 구해놓자. 뭐 반지름은 그냥 써놓을게요. 큰 의미가 없지만 변하지 않아서 그래. 대칭으로 해도 반지름은. 자, 마이너스 1,3이 요건데 얘를 원점 대칭을 하겠대. 자, 원점 대칭. 원점 대칭하면 XY 부호가 다 바뀌죠. 그래서 새로운 중심이 1, 빼기 3이고요. 반지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뭐 하겠대? Y축 대칭을 하겠대. Y축 대칭. 자, 그러면 또 Y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X의 부호가 바뀌니까 Y좌표는 그대로, 반지름도 그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요게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Y축 대칭. 그 녀석의 중심이 y는 ax 플러스 u에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대입할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래서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 빼기 3을 넣으시면 빼기 3은 빼기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된 거고요. 음, 그런데 지금 조건이 하나가 없죠.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 잘 안 보여서. 그럼 이 원이 있고 여기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중심이 이 직선을 지난다. 이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저 중심은 마이너스 1, 빼기 3이고요. 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인 거야. 그래서 요 점은 대입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잠깐만 빼기 1, 3, 4가 원점 대칭을 했다. 원점 대칭을 해서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뀌었다. 그리고 나서 얘를 y축 대칭을 했다. x의 부호만 바뀐다.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인데 이 중심이 저 위에 있다고 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식이 그러네요. A, B를 따로 구할 수가 없고 그냥 A 빼기 B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마이너스 2를 곱하든지 아니면 다 이항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 넘어가면 A죠. B 넘어가면 빼기 B입니다. 그죠? 그럼 빼기 3이 넘어와서 3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3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원이 있고요. X축 대칭을 한 원과 Y축 대칭을 한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랬네. 자, 봅시다. 음, 일단은 X축 대칭을 한 녀석을 먼저 구하자. X축 대칭. 자, 그 전에 얘가 식이 너무 복잡해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합시다. 빼기 2y니까 빼기 1, y 마이너스 1제곱이겠죠? 자, 그리고 빼기 3 원래 넘어가고 이쪽에다가 4, 이쪽에다 1.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서 4하고 1이 필요한 거잖아.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쪽도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빼기 4는 넘어간 거고. 그래서 9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3의 제곱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야. 맞죠? 자, 그러면 이 중심이 x축 대칭을 하면 y의 부호만 바뀌죠. 반지름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9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y축 대칭을 했다고 보자. 자, y축 대칭을 했으니까 요 2,1이라는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가요? x의 부호만 바뀌어서 이렇게 되지. 반지름은 여전히 3이고. 자,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9인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구해놨는데 여기 중요한 문구가 있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게 뭐죠? 공통현의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반지름이 같은. 그랬을 때 교점이 두 개가 발생을 하는데 저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공통현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어, 얘를 f, x, y는 0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g, x, y는 0이라고 한다면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 두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일단 방정식 이전에 f, x, y 플러스 k배의 g, x, y는 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얘가 2차이고 얘가 2차이기 때문에 이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2차는 사라져서 1차, 즉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야. 그게 누구다? 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요 두 식을 어떻게 해라? 빼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럼 정리해보면 여기서 x제곱과 x제곱은 사라집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x 나오죠? 여기 플러스 4x 나와요.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y제곱, y제곱 사라지고 여기 2y 나오고 마이너스 2y 나오죠?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플러스가 되면서 4y가 됩니다. 대상수항 여기 4, 그죠? 여기가 1 해서 여기가 5가 있었죠?
여기 4, 여기 1 서로 없어지고요. 9, 9도 사라지니까 빼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돼요.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음, y는 y는 2x가 되는 거야. 요게 우리가 찾고 있던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나요? 원이 있어. 그리고 y는 x에 대칭 이동했대.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은 특징점, 즉 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녀석으로 해석할 거야. 자, y 마이너스 5의 제곱. 자, 9는 넘어가서 빼기 9였고 여기 완전 제곱식 만들 때 플러스 4 여기 25 했기 때문에 이쪽에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29 마이너스 9니까 여긴 뭐다? 20이 됩니다. 20이야. 이렇게. 이게 원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 이런 거야. 원이 이렇게 있고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자,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죠. 즉, 요 길이가 뭐냐고 물어본 거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뭔가요? x축이 y는 0이니까 얘랑 연립을 하겠지? 응, 연립을 하면 어떻게 돼? 결국은 x 절편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5는 20입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5가 되죠. 뭔가 이상하다. 음수가 나왔다. 자, 다시 x 플러스 2제곱 y 마이너스 5제곱 마이너스 9였고 여기 4 더하고 여기 25 더해서 20이 나와요. 여기까지 맞고요. 어, 아, y축 대칭을 안 했잖아. 아니, y는 x 대칭을 안 했잖아요. 그죠? 자, 다시, 그럼 여기까지 된 거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쏘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5인데 y는 x축 대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x, y가 다 바뀌니까 중심이 5, 마이너스 2로 바뀌죠. 반지름은 그래도 그대로고. 그래서 요 녀석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요게 되는 거야. 요게 요 원입니다. 자, 그게 x축하고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y 절편을 찾으라는 거고. 그래서 x절편 찾으라는 거고. 그래서 y에다 0을 넣어보면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4인데 넘어가서 16이 되죠. 그럼 제곱이니까 결국 x 빼기 5라는 친구가 풀마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플러스 4일 때는 x가 9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x는 여기가 마이너스 4면 1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9,0이고 여기가 1,0이므로 저 사이의 거리는 8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뭐야? 연립방정식의 실근이지. 그 방정식이 뭐냐면 요겁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그다음에 여기가 25고 넘어와서 플러스 9는 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도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얘를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둔다면 저 거리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두근의 차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두근의 차 공식을 써보면 루트 하고요. 이쿠야 루트가 아니라 절대값이죠. 절대값 2차항의 개수분의 루트 판별식이었죠. 그래서 2차항 개수는 몇이야? 1이고요. 여기에 판별식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루트 하고요. 64가 되죠. 그래서 동일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